안녕하십니까. 경남 소식입니다. 어제 열린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4차전에서 NC가 홈런 3방으로 LG 마운드를 무너뜨리며 창단 첫 한국 시리즈에 진출했습니다. 김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플레이오프 4차전에서 NC가 LG를 꺾고 창단 첫 한국 시리즈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NC는 어제 잠실구장에서 열린 플레이오프 4차전에서 LG 트윈스를 8대3으로 눌렀습니다. 외국인 선발 해커는 7이닝 1실점으로 1차전에 이어 다시 한번 호투를 펼쳤고 타선은 홈런 3방 등을 포함해 대량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경기는 3회 말 박용택 선수의 병살타로 3루 주자가 홈으로 들어와 LG가 먼저 한 점 앞서갔습니다. 하지만 NC도 곧바로 반격에 들어갔습니다. 4회 초 4번 타자 테임즈는 이번 플레이오프 첫 안타를 솔로 홈런으로 장식하면서 균형을 맞췄습니다. 이후 6회까지 팽팽했던 균형은 7회 초 홈런 2개로 깨졌습니다. 2차전의 영웅 NC의 박성민은 LG의 교체 투수 허프를 상대로 솔로 홈런을 터뜨렸고 이후 대타로 나온 김성욱도 2점 홈런을 터뜨리면서 NC가 4대1로 앞서갔습니다. 8회에도 박민우의 안타로 2점을 추가해 사실상 승부를 결정지었습니다. LG는 8회 말에 2점을 따라붙었지만 승부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로써 NC는 플레이오프 전적 3승 1패로 창단 첫 한국 시리즈에 진출했습니다. NC와 두산의 한국 시리즈 1차전은 오는 토요일 오후 2시 잠실구장에서 열립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경상남도가 창원에 있던 인재개발원 건물에 200억 원을 들여 경남 대표 도서관으로 리모델링합니다. 그런데 위치나 내부 시설이 경남을 대표하는 도서관에 어울리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김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인 이은영 씨가 설계한 독일 슈투트가르트 중앙도서관입니다. 차분하고 단순한 겉모양과는 달리 백색의 내부 공간이 주는 인상은 환상적입니다. 스위스 로잔 도서관의 시원한 내부는 도서관이 주는 여유와 쉼터의 전형입니다. 벽이 없는 개방된 공간만으로도 시원함 그 자체입니다. 이처럼 유명 도시에는 지역의 수준을 가늠하는 도서관이 속속 건립되고 있습니다. 옛 경상남도 인재개발원이 경남 대표 도서관으로 탈바꿈합니다. 건물 3동을 거쳐 도서관 본관과 어린이 도서관, 청소년관 등이 내년 말에 들어섭니다. 공사비만 200억 원대입니다. 경상남도의 도서관을 다 이게 전산망으로 구축되면은 언제 어디서든지 자기가 필요한 책을 받아볼 수 있는 이는 있죠. 좀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공부할 수 있는. 하지만 기존 건물을 개보수하다 보니 경남을 대표하는 특색 있는 건물로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정보를 향해서 열려 있고 내 외부 공간이 소통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선진 사례를 스터디를 해가지고 좀 더 자유로운 도서관, 경상남도에는 그런 도서관이 없거든요. 여기다 공무원 연수원 시설을 활용하다 보니 주택가 외진 곳에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진입로는 좁은 골목길 3개뿐이고 버스 정류장과는 300m 이상 떨어졌습니다. 도서관이 들어서고 거기에 대한 또 인원이 많이 들어오면 일대가 교통 혼잡을 거진 주차장을 방불케 하는 그런 게. 경상남도는 개관 전까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달 착공을 앞두고 있는 경남 대표 도서관. 경남도민의 실질적인 대표 도서관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현수입니다. 경남 테크노파크가 사업화 신속 지원 사업으로 지난해 경남 60개 기업에서 70억 6,300만 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51명을 고용하는 효과를 거뒀습니다. 사업화 신속 지원은 지역 기업이 가진 아이디어의 시제품을 제작하고 상품화를 거쳐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경남 테크노파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사업화 신속 지원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미세먼지 등을 줄이기 위해 창원시가 오래된 경유 차량에 대한 저공해 개조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창원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창원시는 저공해 조치 명령이나 조기 폐차 권고를 이행한 자동차에 대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조 대상은 등록일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 2.5톤 이상 경유 차량입니다.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 투표 청구가 유효 서명 부족으로 각하된 지 오늘로 꼭 한 달이 됩니다.
주민소환운동본부가 주민소환제도 개선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는데 실제 법 개정으로까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진정은 기자입니다. 홍준표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 청구 서명 인원은 35만 7천여 명. 하지만 이 가운데 26%가 무효 처리되면서 투표 청구가 각하됐습니다.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최근 주민소환제도 개선안 7개를 경남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첫 번째, 주민소환 서명운동에 대해 유권자에게 홍보할 방법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서명은 사인을 해야 하는지 이름을 적어야 하는지 명확히 해야 하고 서명지를 읍면동까지 구별해야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선관위가 서명 무효 처리의 판단 기준 등을 공개하고 무효 서명 보정 작업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담겼습니다. 다음에 누가 어느 지역에서 하더라도 이것만은 고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제도 개선에 대한 내용들을 선관위에 제출을 했습니다. 경남 선관위는 홍 지사 측에도 주민소환제도 개선 제안서를 요청했지만 의견 없음으로 답변했습니다. 선관위는 운동본부의 제안서를 시군구 선관위 의견서와 취합해 이번 주 안에 중앙선관위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중앙위원회에서 주민소환 투표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할. 지난 2007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된 뒤 최근까지 전국에서 시도된 지방공무원 주민소환 투표 청구는 81건. 이 가운데 73건이 미투표로 종결됐고 실제 주민소환 투표로 이어진 건 8건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실제 투표로 이어지기 어려운 문제점들이 홍 지사 주민소환 투표 각하를 계기로 실제 법 개정으로 개선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진정은입니다. 경남 혁신도시의 공공기관들이 이전을 마치고 본격적인 혁신도시 시대가 개막했습니다. 이들 공공기관에 입사하는 지역 인재 취업률도 차츰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세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혁신도시에 들어서는 한 아파트 공사 현장. LH에서 건설하는 이 아파트 공사를 감독하고 있는 한 청년은 올해 입사한 연승희 씨입니다. 경상대 건축학과를 졸업한 연 씨는 LH에서 3년 만에 실시한 공채에서 지역 인재로 합격했습니다. 그냥 공기업 LH 갈 수 있으면 가보자 했는데 확실히 내려오니까 저기 꼭 가고 싶다. 왜냐면 눈에 직접적으로 하는 공사들이나 본사도 보이고 하기 때문에 더 의욕이 커진 건. LH에서 연 씨처럼 지역 인재로 선발한 직원은 13명, 전체 신입사원의 10.9%입니다. LH는 전체의 10%를 경남 지역에서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인재로 선발하는 채용 목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2012년 공채에서 4.6%에 불과했던 경남 지역 졸업생 취업률이 2배 이상 껑충 뛰었습니다. 올해 앞으로의 채용 계획은 아직 미정입니다만 이전 지역 채용 목표제는 계속 적용하는 걸로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경남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은 지난 2014년 11.9%에서 지난해 18.2%로 올랐지만 올해는 11.2%로 다시 낮아질 전망입니다. 들쭉날쭉한 채용률은 지역인재 채용에 대한 법적인 강제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공공기관에서는 지역 할당이 서울과 수도권 인재에 대한 역차별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 때문에 꺼리고 있습니다. 지역 인재가 공공기관에 입사하는 선순환의 구조를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눈높이에 맞는 인재를 길러내는 것도 선행돼야 합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밤사이 안개가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제 내린 비로 인해 대기가 습한 데다 기온까지 내림세를 보이면서 시정 상황 답답한 곳이 많은데요. 현재 진주를 비롯한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주의보가 발효됐고 안개는 낮까지 연무나 방무로 남아있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일교차 큰 날씨도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내륙을 중심으로 10도가량 벌어지는 점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북쪽에서 남동진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이 시각 위성 영상 보시면 현재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지만 오후로 갈수록 구름량은 늘어나겠고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창원 14도, 창녕과 함안 10도, 의령은 9도까지 떨어진 가운데 낮 기온은 거제와 창원 21도, 밀양과 김해 22도로 예상됩니다.
서부 지역도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진주 8도, 함양은 9도로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사천과 하동 22도, 진주 21도, 거창은 19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2m로 모든 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비가 지나고 나면 한층 더 쌀쌀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20도 밑으로 떨어지겠고 이제는 두툼한 외투 꺼내 입을 준비하셔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창녕군이 군청 문서고와 읍면 문서고를 정리해 70년대 새마을 운동 관련 문서와 사진 등 역사적 가치가 높은 기록물 200여 점을 발굴했습니다. 사천시가 사천농업의 꿈 하나 되어 미래로라는 주제로 오는 28일부터 사흘간 2016년 사천시 농업 한마당 축제를 개최합니다. 남해군은 주민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12월 16일까지 주민등록 일제 정리를 실시합니다. 제19회 밀양 얼음골 사과축제가 다음 달 5일부터 이틀간 산내면 한천 테마파크 주차장에서 개최됩니다. 2016 진주국제농식품 박람회가 다음 달 9일부터 5일 동안 진주 종합경기장에서 열립니다. 올해 6회째를 맞는 농식품 박람회는 기존과 달리 진주시가 처음으로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도시민이 농업을 이해하고 체험하는 선진국형 농업 박람회로 준비합니다. 농장에서 식탁까지 축산물의 유통 과정을 배우고 체험하는 도심 속 목장 나들이가 처음 도입되는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토종 농산물 종자 박람회, 수출 상담회 등이 마련됩니다. 언론중재위원회가 어제 부산 센터모텔에서 공인의 성범죄 보도, 알 권리인가 사생활 침해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언론중재위 부산중재부장인 박종훈 부산지법 수석부장판사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공인의 성범죄 혐의가 확정되기 전 고소 고발된 사실을 보도하는 것이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로서 알 권리의 대상인지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를 일으킬 우려는 없는지에 대해 지정 토론자의 발제와 함께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창원시가 농어촌 지역의 주택 개량 사업과 빈집을 철거하거나 정비하는 등의 농어촌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합니다. 창원시는 주택 개량 사업의 경우 읍면 지역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신축이나 준축 때 담보 가능액의 절반까지 자금 융자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빈집을 철거하면 최고 100만 원, 지붕을 철거하면 정비하면 최고 386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천주교 마산교구가 교구 설정 50주년 감사 미사를 오는 30일 진주체육관에서 엽니다. 천주교 마산교구는 마산교구 내 첫 본당이 설립되고 사제가 처음 부임한 곳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 진주에서 50주년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천주교 마산교구는 1966년 교황 바오로 6세가 부산교구 소속이던 마산을 분리 설정하면서 시작됐고 초대 마산교구장은 고 김수환 추기경이 임명됐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